원장님, 요즘에 화잘먹템이 진짜 인기잖아요. 어떻게 해야 화장이 잘 먹어요? 또 많은 분들이 진짜 이거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우후대병 파운데이션이 낀다, 주름이 부각된다, 각질이 너무 들뜬다, 뭐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제가 피부를 직접 보면 대부분은 화장품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한번 자가 진단을 해볼까요? 세안하고 나면 입가나 코 옆에 하얗게 각질이 올라온다. 화장을 하면 처음부터 매끈하게 안 발리고 갈라진다. 피부를 만져보면 까슬까슬하고 매끄럽지 않다. 수분크림을 아무리 발라도 금방 다시 당긴다. 오후만 되면 눈 밑이나 입가에 화장이 끼거나 갈라진다. 볼 쪽 모공이 세로로 늘어지면서 베이스가 모공 주변에 끼인다. 대부분의 분들이 해당이 되실 텐데 화장이 잘 먹기 어려운 피부 상태일 가능성이 높아요. 많은 분들이 이럴 때 보습크림을 더 바르고 그다음에 팩도 열심히 하려고 하시거든요. 오히려 피부 상태에 안 맞게 많이 바르면 화장이 더 들뜨고 밀릴 수도 있어요. 오늘은 코덕이자 진료 과목 피부과 의사 입장에서 화장이 안 먹는 피부 유형을 먼저 짚어드리고 집에서 할 수 있는 관리법, 그래도 안 될 때 어떤 시술이 답인지까지 다 정리해드릴게요. 원장님, 근데 화장이 뜨는 피부랑 착 붙는 피부가 뭐가 다른 거예요? 피부 상태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원인이 있거든요. 화장이 잘 먹는 피부는 일단 표면이 매끄러워야 되고 수분감이 적당히 있고 또 피지의 유수분 밸런스가 안정적이고 피부결이 균일한 피부예요. 이렇게 되면 피부의 기초적인 상태가 너무 좋기 때문에 베이스 메이크업이나 파운데이션을 하더라도 착 달라붙거든요. 반대로 화장이 잘 안 먹는 피부는 어딘가 하나가 무너져 있는 거예요. 각질이 많이 쌓여 있다든지 피지가 너무 많다든지 피부결이 울퉁불퉁하거나 아니면 속건조가 너무 심하다든지. 제가 화장이 안 먹는 피부를 크게 4가지로 나눠볼게요. 첫 번째, 각질이 일어나는 피부. 이런 분들은 세안하고 나면 피부가 당기고 입가나 코 옆에 하얗게 각질이 올라와 있어요. 화장을 하게 되면 처음부터 매끈하게 안 발리고 몇 시간이 지나면 파운데이션이 쩍쩍 갈라져 보이면서 굉장히 아파 보이죠, 피부가. 이건 표피의 턴오버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피부는 원래 일정한 주기로 오래된 각질이 떨어져 나가고 또 새로운 세포가 올라와야 하거든요. 노화가 되면서 턴오버 주기가 길어지거나 또 각질의 탈락이 제대로 잘 안 일어날 수가 있어요. 이 과정이 잘 안 되면 죽은 세포가 피부 표면에 계속 쌓이게 되거든요. 파운데이션은 사실 약간 물감 같잖아요. 피부에 밀착이 되지 않고 각질 위에 얹다 보니까 아무래도 당연히 갈라지고 뜨고 하얗게 뭉칠 수밖에 없겠죠. 이런 분들이 흔히 하는 실수가 있어요. 각질이 많다고 스크럽을 하시거나 필링젤로 빡빡 문지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각질이 일어나는 원인 자체가 피부가 예민해져 있고 장벽이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물리적으로 문지르게 되면 각질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 피부가 더 손상이 되겠죠. 며칠은 매끈한 것 같아도 금방 더 건조해지고 각질이 또 쌓이게 됩니다. 두 번째는 피부 장벽이 무너진 피부예요. 이런 분들은 피부가 전반적으로 거칠거든요. 수분크림을 아무리 발라도 금방 당기고 피부톤도 또 칙칙하게 가라앉아 보이겠죠. 피부 장벽이 건강한 피부는 각질층이 벽돌처럼 촘촘하게 쌓여있고 그 사이를 세라마이드 같은 지질 성분이 시멘트처럼 잘 메꿔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건강하지 않은 피부는 수분이 빠져나가니까 피부가 거칠어지고 각질이 일어나고 결이 고르지 않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속건조에 모공 탄력까지 떨어진 피부예요. 이런 분들은 겉으로 보면 크게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그런데 화장을 하면 티가 나요. 오후만 되면 눈 밑이나 입가가 갈라지면서 화장이 끼이고 모공 주변으로도 베이스나 파운데이션이 뭉쳐있게 되는 거죠. 이럴 땐 아무리 수분크림을 발라도 해결이 되지 않겠죠. 이건 피부 겉면의 문제가 아니라 피부 속에서 수분을 머금고 있는 힘 자체가 약해진 거예요. 피지가 많아서 모공이 넓은 분들도 있겠지만 건조하고 탄력이 떨어지면서 모공이 늘어나는 분들이 실제로 많습니다. 피부가 버석버석하면서 모공이 눈에 띄기 시작하면 속건조 탄력저하가 같이 온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피부는 수분만 채운다고 해결이 되는 건 아니고요. 속수분을 채우면서 동시에 진피층의 탄력까지 끌어올려줘야 모공도 조여지고 잔주름도 좋아지면서 화장도 잘 먹게 되겠죠. 구독! 시술 얘기 전에 먼저 집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짚어드릴게요. 저는 항상 환자분들한테 생활 습관이나 홈케어를 먼저 강조하는 편이에요. 가장 먼저 클렌징. 이중 세안이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매일 이중 세안은 좀 과할 수 있습니다. 피부 장벽에는 세라마이드, 지방산, 콜레스테롤 같은 지질 성분이 중요한데 이게 자꾸 빠져나가면 피부가 약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세안 후에 당김이 생기고 각질이 올라오고 오히려 피지가 더 나올 수 있어요. 진한 메이크업을 한 날은 이중 세안을 하셔도 돼요. 근데 평소에는 마일드한 클렌저 하나로 충분한 경우도 많아요. 가볍게 선크림만 발랐다면 클렌징 밀크 하나로만 세안을 하고 꼼꼼하게 유활 과정을 거쳐서 씻어내줘도 좋고요. 선크림을 바르지 않았거나 유기자차 정도만 발랐다라고 하면 순한 클렌징 젤
또는 폼 하나만 사용하시는 것도 좋아요. 클렌저를 고르실 때는 pH 5.5 전후의 약산성 제품이 좋고요. 올리브영에서 고를 수 있는 괜찮은 클렌징 젤로는요, 바이오더마 센시비오 마이셀라 젤 무쌍 제품이 있습니다. 이 제품은 약산성 제일 제형이라 세정력이 순하고 세안 후 당김이 적어서 장벽이 약한 분들도 부담 없이 쓰시기 좋을 거예요. 자, 두 번째는 각질 관리인데요. 스크럽, 필링 젤 또는 때처럼 밀리는 제품 있죠? 이런 걸로 피부를 계속 문지르게 되면 당장은 매끈해진 것 같아도 피부 장벽은 오히려 더 손상을 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물리적으로 문지르는 각질 제거보다는 아하나 바하 같은 화학적인 각질 관리를 추천드리는 편이에요. 입가나 볼 쪽 각질이 고민이면 아하, 코 주변 피지나 모공 블랙헤드가 고민이면 바하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추천 제품은 SBR에서 나온 세바클리어 세럼이 있는데요. 바하 기반이라 모공 속 피지 정리와 각질 관리를 동시에 해줄 수 있어요. 아하 제품으로는 코스알엑스 아하 7 화이트헤드 파워 리퀴드도 성분이 괜찮더라고요. 글리콜릭 엑시드가 기반이라서 입가나 볼 쪽 각질이 쌓이는 분들한테 추천드릴게요. 다만 각질 제거 제품은 매일 쓰시는 건 주의하셔야 돼요.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시작을 해보시고 따갑거나 붉어지면 바로 횟수를 줄이거나 중단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화장 전에 수분 루틴은 진짜 중요하죠. 토너를 바르고 바로 에센스, 크림, 그리고 선크림까지 올리게 되면 피부가 다 채 흡수하기 전에 제품 위에서 그냥 쌓이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화장이 밀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충분히 토너를 바르고 30초에서 1분 정도 기다리고 또 에센스를 바르고 충분히 흡수될 때까지 기다려주고 그리고 크림은 소량만 얇게 발라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추천 제품으로는 아벤느의 이드랑스 라이트 에멀전 그리고 닥터지의 레드 블레미쉬 스카 수딩 크림을 추천드릴게요. 아벤느 이드랑스 라이트는 수분 에멀전인데 제형이 가벼워서 화장 전에 쓰기 좋습니다. 닥터지의 시카 크림은 시카 성분에 세라마이드까지 들어가 있어서 장벽이 약하고 세안 후에 당김이 심한 분들이 수분을 잠가주는 용도로 쓰기 좋아요. 다만 화장 전에는 크림을 너무 많이 바르는 건 비추. 토너랑 세럼 단계에서도 속보습을 충분히 잡아주고 크림은 소량으로 날아가지 말라고 막을 씌워주는 정도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화장 밀림의 숨은 원인이 사실 선크림에 있는 경우도 꽤 많아요. 기초는 잘해줬는데 선크림 제형이 내 피부랑 안 맞으면 그 위에 올리는 화장이 전부 밀릴 수가 있습니다. 지성 피부는 너무 리치한 선크림을 쓰면 코 주변이나 이마가 빨리 무너질 수 있어요. 올리브영 제품으로 추천드리자면 스킨천사의 선세럼, 라로슈포제의 안텔리우스 선크림 2개 추천드릴게요. 스킨천사의 선세럼은 촉촉한 수분감이 있는 제형인데 리치하지 않아서 건성부터 지성까지 쓰기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라로슈포제의 안텔리우스 제품도 산뜻한 제형이라 지성부터 건성까지 무난하게 쓸 수 있고 화장 밀림도 적어요. 선크림을 바른 뒤에는 최소 3분 정도 기다렸다가 베이스를 올려야지 화장이 훨씬 덜 밀릴 거예요. 구독! 근데 원장님 이렇게 홈케어 다 했는데도 화장 안 먹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홈케어만으로는 안 되는 경우들이 많죠. 특히 손건조가 심하다든지 피부 결이 많이 상해져 있다든지 모공이나 탄력이 떨어지신 분들, 이런 경우에는 단순히 표면에 뭘 바른다고 해서는 개선이 안 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문제가 표피가 아니라 진피층 피부 전체에 있을 수 있어요. 진피층에는 콜라겐, 엘라스틴, 히알루론산 같은 피부를 지탱하는 구조들이 있잖아요. 이 구조들의 밀도가 떨어지면 피부가 얇아지고 탄력이 떨어지고 또 수분을 잡아주는 힘도 약해져요. 그런데 이것도 세 가지 케이스별로 진단이 되는 시술이 다 달라요. 먼저 각질이 많이 올라오는 경우, 화장이 처음부터 뜨는 분들 하이드라 페이셜부터 시작해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하이드라 페이셜은 피부 표면의 노폐물과 각질을 부드럽게 정리하면서 동시에 보습 성분을 넣어주는 관리 프로그램이에요. 스크럽처럼 물리적으로 긁어내는 게 아니라 백큐ම් 방식이라서 피부 자극이 거의 없고요. 각질 제거하면서 장벽을 또 동시에 보호하는 거죠. 하이드라 페이셜을 하고 나면 화장 밀착력이 바로 달라져요. 그런데 피부가 너무 예민해서 하이드라 페이셜도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라라필도 괜찮아요. 라라필은 좀 더 순한 필링이라 자극이 약한 분들도 비교적 편하게 받으실 수 있어요. 장벽이 무너져서 피부가 거칠고 화장이 안 먹는 분들은 근본적으로 진피층을 튼튼하게 만들어서 장벽이 다시 재생할 수 있는 토대를 깔아줘야 돼요. 이럴 때 리투오 스킨 부스터가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어요. 리투오는 진피의 구성 물질을 직접 넣어주면서 피부 자체를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시술이에요. 여기에 리쥬란을 같이 하면 더 좋겠죠? 리쥬란은 피부의 장벽을 복구시키는 대표적인 스킨 부스터잖아요. 그래서 리투오랑 같이 하면 훨씬 피부 재생이 빨라져요. 그리고 피지 분비가 너무 과해서 화장이 밀리는 분들은 여기에 스킨 보톡스를 추가하기도 하죠. 스킨 보톡스는 일반 보톡스랑 다르게 진피 얕은 곳에 미세하게 주입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 피지 분비가 줄어들게 되면서 모공도 축소가 되고 피부결이 정돈이 됩니다. 장벽을 다시 세워주면서 피지 밸런스까지 같이 잡아주는 거죠. 그리고 속
속건조가 있으면서 모공까지 늘어져 보이는 분들, 피부 속에서 수분을 잡아주는 힘을 올리면서 동시에 피부결을 정돈하고 피부의 밀도까지 같이 올려줘야 돼요. 저희 병원에서는 이런 분들한테 MP 올인원 스킨 부스터를 많이 추천드려요. 주베룩, 리쥬란, NCTF 같은 성분들을 고객님 피부 상태에 맞춰서 배합을 하는 건데 노페인 방식이라 통증과 자극의 부담이 없어요. 한 번에 여러 가지 효과를 같이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내 피부 고민이 여러 개다 이런 분들한테 만족도가 높겠죠. 자, 그리고 모공이 넓고 피부결이 울퉁불퉁한 분들은 고우리랑 리쥬란을 같이 하기도 해요. 고우리는 리쥬란이랑 주베룩을 합친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피부 재생이랑 콜라겐 부스팅을 동시에 해주거든요. 리쥬란으로 진피층의 재생을 유도하고 또 고우리로 탄력과 밀도를 올려주면 피부 표면이 촘촘해지면서 늘어져 보이던 모공도 조여지고 화장도 균일하게 먹겠죠. 특히 눈 밑 잔주름, 피부가 얇아 보이시는 분들, 화장하면 파운데이션이 주름 사이에 끼는 분들에게 만족도가 높아요. 화장이 안 먹는 건 화장품 탓이 아니다. 바로 피부 상태의 문제다. 각질, 피부 장벽, 속건조,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먼저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스킨케어 루틴부터 먼저 시도해 보기, 그리고 빠르게 해결을 원하시면 병원에 오셔서 진단을 받고 도움이 되는 시술을 받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도 재미있게 보셨길 바라고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청담 닥터원이었습니다.